북한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의 성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하나하나마다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것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의 트럼프입니다. 국직한 이슈 동선 5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방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듯이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 국회 연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하나하나 말을 짚어볼 텐데 먼저 못 들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내용부터 먼저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You had a dream, a Korean dream, and you built that dream into a great reality. In so doing, you performed the miracle on the Han that we see all around us, from the stunning skyline of Seoul to the plains and peaks of this beautiful landscape. You have done it freely. You have done it happily. And you have done it in your own very beautiful way. 먼저 신석호 부장, 한강의 기적 얘기를 오늘 꼭 중심에 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한국의 승리, 이것을 연설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국하고 미국은 같이 동맹, 같은 체제를 가진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번영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우리 한국의 전후의 기적을 여러 차례 얘기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동을 안겨준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중국으로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가장 의미심장했던 대북 메시지, 그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하늘에서 dazzling light 한반도를 in 바라보면 the south 눈부신 and a 빛이 mass of 남쪽에 impenetrable 가득하고 darkness in the north. 뚫을 수 We 없는 seek a 어둠의 future 덩어리가 of light, 북쪽을 차지하고 prosperity 있습니다. and peace, 북한은 ruled as a cult. 종교 집단처럼 At the 통치하는 center of 국가입니다. this military cult 이 군사적 이단 is a 국가의 deranged 중심에는 belief in the leader's destiny 정복된 한반도와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인들을 보호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창란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orean people. 예, 이현석 의원님, 오늘 35분 국회 연설은 사실 북한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표현 자체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한 22분 정도 이 북한에 대해서 거론했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인권과 북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 많은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 인권 문제,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언급을 했던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개혁의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특히 또 그동안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사실 단문으로 이제 북한을 비난한 것을 두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막말이다 뭐 이렇게 많이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어떤 현재에 대한 도발의 어떤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고 품격 있게 저는 상당히 비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그냥 단순히 북한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김정은의 어떤 독재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적이고 역사적이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오늘 국회 연설에서 대목대목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원 소장님, 수위는 좀 세지만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적당했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메시지는 상당히 반길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떠나서 오늘 저는 정치인과 연설이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연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름하여 반전 연설이었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는 좀 더 돌출 발언이 강하고 또 강성 발언, 그다음에 좀 불안정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35분 정도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지적 있고 품격 있으면서 또 단호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야, 정치인에게 연설은
알파의 오메가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북한 문제는 이현정 의원이 잘 지적하셨듯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어떤 그 암흑의 세계다, 북한은. 그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들을 설명을 했는데, 뭐 저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이전에 어떤 돌출 발언이 나올지를 궁금해했다면 연설 이후에는 이른바 그 반전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편하게 해주면서도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현 분단 상황,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좀 품격 있게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저희가 좀 인상 깊게 들은 대목은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북한 체제는 비난했지만 김정은 개인에 대해서는 로켓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한번 불렀고 유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 북한 문제가 저 지도자 독재자 김정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 3대 김씨 체제가 만들어온 3명의 독재자가 만들어온 북한 체제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 체제 자체에 대한 해결을 접근으로 가야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체제의 문제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한 그런 의미 있는 연설을 했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앞서서 사실 북한 인권이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뭐 지옥이나 강간, 살인, 고통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단어와 표현이 좀 호소력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터부시한다든지 또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사실은 북한 인권법이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통과가 안 될 정도로 겨우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아직 인권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아직까지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체제와의 체제 경쟁 속에서 가장 북한을 불리하게 하고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전쟁 무기와 달리 사실 이런 부분들을 북한 쪽에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를 좀 국제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의 트럼프 연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우리보다도 더 많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 흐름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될 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즉 북한 체제를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북한 체제가 왜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오늘 국회 연설 가운데 3분의 2가 북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신석호 부장이 미처 저희가 지금 짚어보진 않았지만 좀 눈에 띄었던 북한 메시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아주 북한을 향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굉장히 문학적인 감성적인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항했습니다. 미국을 시험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들고 자꾸 장난치고 섣부른 행동을 하면 미국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잘 지켜달라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위기의 무게가 당신들의 양심을 누를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에 주는 위협, 이 위협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눈을 감는 것은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은 양심적이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 거죠. 예. 여러 숨은 뜻이 있었군요. 트럼프 대통령 35분간의 긴 연설 동안 묵직한 메시지만 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었는데요. 같이 주목해 보시죠. And Korean golfers are some of the best on earth. In fact, and you know what I'm going to say, the women's U.S. Open was held this year at Trump National Golf Club in Bedminster, New Jersey. And it just happened to be won by a great Korean golfer, Sung Hyun Park, and 8
of the top 10 players were from Korea.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골프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박성현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박성현 선수가 올해 LPGA 루키입니다. 루키인데 지금 신인왕, 역대 최초로 신인왕 겸 최우 선수 맞아요. 상금왕 다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US 오픈이 뉴저지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골프 코스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골프장이었는데 우리 박성현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플레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성현 선수가 여성 골프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공격적인 뭐 닭공으로 유명한 닭치고 공격이다. 예. 그다음에 굉장한 장타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 팬들을 몰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그 박성현 선수 여자 선수 골프 치는 걸 아마 뉴저지 골프 코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쳐봤을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가냘픈 동양 아가씨가 자기보다 멀리 때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을 치는 걸 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반했던 것 같아요. 예. 반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인이 갖고 온 우수성을 우리 여성 골프들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이래저래 우리 그 박승현 프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독특하기도 한 게 본인 골프장도 좀 홍보도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신석호 부장. 근데 원래 오늘 예정된 시간이 11시였거든요. 근데 정확히 11시 24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정세균 국회의장 말에 따르면 연설문을 좀 수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법칙이 절대 자기 연설을 미리 기자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셈인데요. 특히나 최종에 20분 동안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다 듣고 보면은 아마 그 박성현 선수를 언급하면서 자기 골프장을 홍보하는 그런 대목을 아마 현장에서 추가해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연설은 흠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예. 첫 번째는 너무나 지적인 연설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었고 그것을 세 번째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낸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것을 프롬프터에 띄워진 것을 보고 그대로 읽었거든요. 그 골프 발음만 빼면요. 예. 그래서 돌발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현주 기님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 영상, 그 국회 연설의 모습을 보면 연설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먼저 박수를 치면서 손인사도 하고요. 거의 뭐 교감을 하는 수준의 슈맨십을 보여줬는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트럼프에 대한 기존에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 그러겠지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지난번 클린턴 전 대통령이 23년 전에 국회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7번 박수를 쳤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2번의 박수가 나왔고 예. 마지막에 또 이제 기립박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트럼프가 역시 그냥 아무나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연설에서 상당히 어떤 그 깊이와 그다음에 철학적 흐름들까지도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 국회의원들도 오늘 아마 다들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도 찍고 또 여러 가지 후기들을 올리는 걸 보면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인식 자체를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의 불상사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로 본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역시 연설의 어떤 중요성, 연설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렇게 또 그 교감하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국회의원들 또 기립박수 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을 때도 트럼프와 악수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 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모습을 연출한 건 아닙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뭐 손에 들린 피켓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조원진 의원은 이제 강제 퇴장을 당했거든요. 이 모습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북한 핵 위기가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얘기든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품격 있는 연설을 했다면 조원진 의원의 저 피켓팅과 저 소란스러운 장면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우면서도
기가 찬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대단히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부적절했다. 오늘 조원진 의원 그래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제지당하고 피켓을 제대로 들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밖에서 일단 저렇게 시위까지 벌였는데 국회 연설은 이 정도면 갈무리가 됐을까요? 오른쪽에 준비한 걸 같이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일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국회 연설이었다면 사실 그 하이라이트의 서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DMZ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국회 가기 전에 이 숙소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오전 7시에 DMZ로 출발해서 눈앞에서 코앞에서 회항을 해야 했는데요. 신석호 부장. 네. 전용 헬기가 뜬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헬기도 뜨고 저희 대통령의 헬기도 떴죠. 두 정상이 어제 정상회담 도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예. DMZ를 원래 안 간다고 했는데 깜짝 방문을 하려고 하고 두 정상이 실제로 새벽에 헬기를 탔는데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자는 이게 김정은의 안개 신공이다. 그래서 두 정상이 DMZ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안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북한 체제가 선전할 거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하는데 어쨌든 그 안개 때문에 저희 대통령은 중간에 헬기에서 내려서 차로 DMZ에 가서 기다렸고 근데 미국 대통령의 헬기는 반드시 그 예정된 곳에 내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리지 못하고 계속 공중을 돌면서 저희하고 교신을 했다 그래요. 예. 지금 내리면 됩니까? 날씨 어떻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 쯤에 또 안개가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헬기로 바로 해양해서 다시 돌아온 그런 좀 아쉬운 일이 그렇네요.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 마린원이 천하무적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4,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에이 정말 안개 때문에 돌아왔겠어. 이렇게 의심 있는 처리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헬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안개는 헬기한테 천적입니다. 이게 사실 그 헬기가 떠서 가는데 다른 것 떠나서 이 안개가 끼면 정말 헬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안개가 짙게 껴 있었어요. 가시거리가 그러니까 실제 가시거리 1마일도 안 될 정도로 떠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군사 시설도 있고 또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DMZ 가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아무리 마린원이라고 하지만 안개를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대통령도 직접 이제 가다가 결국 파주 근처에 이제 군부대에 내려서 이제 차로 운행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아쉬움을 느껴서 마지막에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다음에 내가 올 때는 꼭 여기 DMZ에서 가겠다. 아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뭔가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한마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뭔가 사전에 좀 교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적인 이유로 확진을 못 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제안함으로 해서 원래 오늘 아침에 일정은 이제 미 대사관에 가는 걸로 일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쪽으로 해서 사실 저희도 아침에 깜짝 놀라서 굉장히 좀 분주했었는데 결국 참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역시 안개 때문에 참 그렇죠. 아쉬운 그 장면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DMZ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Do you intend to go to the end? Well,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to China, to Japan, to Vietnam for the summit. We have a big economic summit there, and I look forward to all of them. We haven't set the details as of this moment. TMZ, yes or no? Are you going, yes or no? Well, I'd rather not say, but you'll be surprised. 참 취재진의 질문에 듬성듬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문 대통령도 같이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취소됐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국회 연설로만 대신하는 결국은 이런 모양새가 됐네요. DMZ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냥 한 자연인 트럼프로서도 한번 가보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냉전의 마지막 산물이 적나라한 형태로 날 것으로 존재하는 곳이 DMZ 아닙니까? DMZ 가보고 싶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핵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했다면 그것 자체로 주는 그 그림 하나로서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고 싶었을 것이고 가고 싶어 했었는데 어쨌든 연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좀 실망했다. 꼭 가고 실망했다는 뜻은
가보고 싶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가보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실망했다라고 이제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에 하나의 깜짝 이벤트로 굉장히 좀 득템하는 하나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김정은의 안개 신공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안개 때문에 일단 좌절이 됐는데 다음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면 꼭 아마 이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개 신공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많이 되겠네요. 오른쪽에 정리를 좀 마지막 해볼게요. 그러니까 DMZ 깜짝 방문은 못 갔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연설을 35분간 한 다음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산기지를 통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떠났습니다. 신석호 부장. 네. 그러면 오늘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못 본 거 아닙니까? 원래 볼 기회가 전혀 없이 계획이 되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두 정상의 만남을 DMZ에서 북한을 바로 앞둔 곳에서 하고 북한과 전 세계의 메시지를 두 정상이 주는 것으로 마지막 모임을 하려고 어제 이제 결의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안개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캠프 험프리스로 갔잖아요. 가서 첫 만남을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그 이벤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사 그리고 만찬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만남 DMZ였는데 좀 아쉽게는 됐습니다만 그 두 정상이 정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김정은의 코앞까지 가서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다라는 그 자체가 전 세계에 굉장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35분간의 긴 목소리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박상호 소장관에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딱한 트럼프 대통령의 굵직한 얘기들을 했다면 다음 주제 조금 더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만나보시죠. 멜라니아 여사 웃는 거 처음 봐 라는 목소리가 어제 많았답니다. 럭셔리 멜라니아 여사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관심이 어제 오늘 꽤 커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꼭 짚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특히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일단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숙소 옆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저녁에 이제 청와대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그 60민주항쟁 관련된 이제 행사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미단체들이 따로 집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그 행사에 합류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그 거리를 향해서 물병이라도 있는 걸 이제 던지는 그 시위를 했어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만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쪽으로 해서 하얏트 호텔을 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 즉 미 대사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해서 사실은 하얏트 호텔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이제 바로 청와대 앞에서 저는 시위가 벌어졌고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폭력적인 형태로 이제 됐는데 사실 이게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이렇게 대통령 온 분에 대해서 어떤 국빈 온 분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길을 막고 한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씁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 얘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기 위해서 허은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멜라니아 여사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이 노 트럼프 시위라는 이름 하에 트럼프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제 컸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내에서 평화를 고조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트럼프 당신 정말 필요 없습니다. 당신 나라 바로 빨리 돌아가세요. 예, 이윤정 의원님, 네.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다면 참 다행인데 오늘 오전 사회부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충돌이 발생해서 경찰이 투입되고 차벽까지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대가 상당히 좀 어떤 폭력적 양상을 빚으면서 일부 또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또 기자들까지도 상당히 이제 폭력을 당할 정도로 예. 집회 양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아마 밤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집회 분위기가 좀 격앙이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사실은 뭐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어떤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 저녁에 들어서 상당히 옥에 티같이 저렇게 폭력 집회가 벌어져서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굵직한 메시지, 뭐 방안의 성과 얘기를 잠깐 짚어봤다면, 근데 갑자기 신석호 부장 독도 세우라는 얘기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게 뭐 문제가 많이 되는 건가 보죠, 일본에? 일본은 신경질을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도라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해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장기간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정상이 왔는데 이 맛있는 새우가 독도에서 잡은 새우입니다라고 우리가 메뉴에 내놓았으니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독도 새우를 먹으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은 기분 나빴을 겁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를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정신의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합의에 위반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 그 정부 대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외교적인 경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의견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신부장,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죠, 이용수 할머니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독도 새우가 이제 영토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 할머니는 이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분이죠.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도 이 위안부 피해자가 살아있다. 그런데 얼마 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 위안부 합의로 다 종결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미국 대통령 앞에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겠죠. 아마 그렇게 지금 외교 경로로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뒷얘기들, 순방, 방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역주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때 물병 세례를 피해서 역주행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트럼프가 이 실리를 챙기는 게 능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김현정 본부장, 한미 FTA 협상 총책임자잖아요. 네. 기싸움을 했다는 영상이 딱 잡혔어요. 일단 어제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의전 행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측 이제 그 정부 인사들을 이제 소개해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현정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소개를 할 때 그 트럼프가 한 7초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한미 FTA 협상 관련해서 이제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재협상의 어떤 강도가 세다는 것을 아마 지난번에 이제 보도로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방문이 끝나면 곧바로 아마 이제 FTA 본격적인 이제 재협상에 들어갈 텐데,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상당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들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런 형식을 포함해서 하면서 앞으로 이 협상 자체가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